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둘러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맞는 첫 명절이라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주부들의 발길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모처럼 가족들이 제약 없이 모두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현안으로 와닿는 건 풀리지 않는 전남 의대 유치 문제와 이로 인해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 격차입니다. 수확이 끝난 매실나무의 약용으로 쓰이는 겨우살이를 이식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매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고흥을 중심으로 한 전남 해역에 적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 지속적인 동풍과 영양 명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부터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통시장과 기차역에는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찬가게 조리대에서는 노란전이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상인들의 매대에는 차례상에 올릴 알록달록한 과일들이 늘어섰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여수 서시장은 차례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목을 맞은 상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북적였습니다. 저 기분 좋아요. 노릇노릇 익으면서 이게 즐겁게 전을 무치면서 맛있게 우리 시민들이 맛있게 먹고. 한 시민은 고물가 속에서도 오랜만에 찾아오는 자식들을 떠올리며 이것저것 찬거리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뭘 물어보면 2만 원, 무조건 만 원, 2만 원. 옛날에는 2천 원, 3천 원 하던데 대강만 먹어야지 뭐 그거 비싼 거 다 갖춰서 먹으면 한도 끝도 없어. 그냥 대강 애들 오니까 그냥 한꺼번에 묵고 그냥 대강 사갖고 가야지. 전라선의 종착역인 여수 엑스포역. KTX 열차도 연휴 전날부터 숨가쁘게 승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150여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반가운 고향 부모를 만난 사람들과 타지에 있는 자식을 보러 역귀성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요. 풍성한 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여행 가려고 서울로 가가지고 복진남 가려고요. 같이 놀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간만에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저마다의 계획은 다르지만 승객들의 표정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여수 여행 왔는데 살면서 여수를 처음 온 거여서 되게 설레고. 일상 회복 이후 처음 맞는 한가위에 연휴 시작 전부터 지역 곳곳은 여행객과 귀성객들로 북적이면서 어느 때보다 들뜬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 집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남 지역 잠정 피해액이 6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남 지역 태풍 피해 상황은 벼와 배추 등의 농작물 피해가 2,091헥타르 40억 7천여만 원으로 나타났고 시설하우스와 축산시설 등의 파손으로 18억 원대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도 양식장 폐사와 선박 침수 등으로 피해액이 9억 원을 넘겼고 선착장과 여객터미널 등 공공시설 27곳이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양시가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복구 인력과 물자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오늘 양수기 11대와 생수, 라면 등의 생필품을 포항시에 전달했고 오는 13일 관내 자원봉사단체 회원 40여 명과 공무원 3명이 포항을 찾아 복구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인화 광양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의료 격차를 또 한 번 체감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누렸던 일상으로 지금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코로나가 남긴 교훈은 결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4명까지만 혹은 2명까지만 만나야 했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마스크를 꽁꽁 싸매야 했습니다. 해가 지면 금지되는 일 투성이었습니다. 불과 2년여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지만 어느새 까마득한 일이 됐고 거의 모든 게 코로나19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왔습니다.
어렵게 얻어냈던 뼈아픈 교훈까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어렵게 깨닫고도 애써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를 만들어 의료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됐습니다. 그런 대학병원으로 집약돼서 나타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섬이나 이런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저는 거기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중증 응급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비율 전국 최악. 적절한 치료가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비율 전국 최악. 외상 환자가 지척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율 전국 최저. 30년간 의과대 설립을 바라온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 없는 전남의 기다림은 지루하기만 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대를 국가정책과제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를 위해서 유사한 애로와 과제를 가진 타 도지역과 정책연대가 필요합니다. 결코 값을 매겨서는 안 되는 죽고 사는 문제가 경제성과 효율성의 저울에 올라가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지역별로 불평등한 의료 체계를 안고 있는 복잡한 삶의 문제가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 귀결되어 버리는 냉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전남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전남도의회가 목포역과 순천역에서 귀성객들을 상대로 의과대 유치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전남도의회 의과대 유치 대책위원회는 전남에서 유출되는 의료비가 연간 1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의료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귀성객들에게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이후 전남 해역에 적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기존 고흥군 지죽도에서 여수 돌산도 해역에 내려진 적조 경보를 고흥군 거금도 해역까지 확대 발령하고 완도군 해역에는 적조주의보를 새롭게 발령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이후 지속적인 동풍과 영양 염류가 증가해 적조 발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 동안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실나무에 기생식물인 겨우사리를 심어 수확하는 방법이 보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우사리는 약용으로 가치가 높아서 매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매실 농장입니다. 열매를 걷어들인 매실나무마다 초록색 둥지 모양의 식물이 자라 있습니다. 나무의 기생에 자라고 항암 효과 등이 있어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 겨우사리입니다. 원래 야생 겨우사리는 높은 산 키가 큰 나무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낮은 위치에 심게 되면서 수확이 쉬워졌습니다. 협심증에 시달렸던 한 농민이 겨우사리를 복용하면서 효과를 받고 1997년부터 인공 재배를 시도해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매실나무 한 그루마다 적게는 3개에서 7개까지 겨우사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매실나무에서 나오는 겨우사리는 넥틴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고 또 사람한테 유익한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여름 한 차례 매실을 수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겨울에 한 번 더 특화 작물을 걷어들여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광양 매실나무는 고령목이 많고 매실은 제값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겨우사리가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해 재배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항암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의약품 재료로 사용하든지 해서 이 매실 재배 농가의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와 매실 농가 교육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겨우사리가 햇볕을 쬐려면 매실 수확 후 가지를 제때 쳐줘야 하고 매실 열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체수도 적당히 유지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재배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 교육을 마련해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문화재청에 내년 세계유산 축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광역지자체와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들이 연합해서 진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수원과 안동에 이어 세 번째로 단일 지자체가 축전을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서남사와 자연유산인 순천만을 보유한 희소성을 바탕으로 자연과 유산이 공존하다라는 주제로 내년 8월 서남사와 순천만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YC텍의 박수관 회장이 지역 내 소외계층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여수시에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YC텍 박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성금을 기탁받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남면 출신의 사업가인 YC텍 박수관 회장은 30여 년째 명절이나 각종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절기상 백로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았습니다.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구름 많겠고 새벽 시간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이 18에서 20도, 한낮에는 26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19에서 29도, 목포는 20에서 27도 예상됩니다. 바다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5에서 13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전 8시 12분, 간조는 새벽 2시 16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또 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선선해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나주 부영골프장 부지 관련 협약서가 행정소송을 벌인 지 1년 4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전남도는 특혜 논란이 끝나길 기대했지만 시민단체는 기부가 아닌 거래임이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부영주택그룹 회장의 서명이 담긴 한 쪽짜리 협약서. 한정공대 부지 무상 증여를 두고 특혜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부영골프장이 한정공대 부지가 되면 부영주택이 6개월 안에 무상 증여한다는 조항 바로 아래엔 부영주택이 남은 땅에 주택을 지으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적힌 주택의 용적률은 300% 이내. 시민단체는 기부가 아닌 거래였음이 드러났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영주택이 자연 녹지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며 용도 지역을 5단계 수직 상승시키는 내용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나왔는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에서 300% 사이임을 감안했을 때 전남도와 나주시가 협약서를 쓸 때부터 사실상 자녀부지 용도 변경을 못 박은 것이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면서까지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를 했는지. 전라남도는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혁신도시 평균 용적률 175%를 지킬 것이고 초과된 이익은 시민 편의시설을 짓는 데 쓰이도록 부영주택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5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 게 아니고 기부를 했더니 35만 평이 남았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남은 땅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기재한 거라는 거죠. 한편 부영주택은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을 다시 내라는 나주시의 요청을 6달째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공대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혜택을 약속한 것이 협약서 공개를 통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던 광주 경실련은 자치단체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부영의 도시계획 변경안 철회와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어제 광주가 2,230명, 전남이 2,326명 등 모두 4,55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는 전날보다 1,000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해 22개 시군에 선별진료소 53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순천시 인월동의 철도 건널목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용차와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한 대가 크게 파손됐지만 운전자는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기 전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3년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마사회 현장 실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심사 등에서 지역 차별성을 강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